네, 요즘 최신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하죠. 그런데 공짜 폰에 택시비까지 얹어주는 곳들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14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진짜일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타임특가로 상담 신청 남겨주신 거 맞으시고 네. 15만 원 보신 거 맞으시고요. 그 S10 플러스 저희 쪽 도상기련 처리를 반납 시에는 이거 영원에도 진행 가능해드릴게요. 아니,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형님 연신내 타워로 가주세요. 알려주는 주소로 얼른 달려갔습니다. 간판도 없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네. 공짜? 그 가능해요? 네. 그 초급버가 얼마인데요? 노트 20은 120만 원씩. 89,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그냥 지금 왜냐면 생지라고 되는데 온라인에선 이렇게 싸게 파는 가게를 성지, 위치는 좌표라는 은어를 써가며 불법 매장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지를 찾아갔습니다. 역시 간판이 없습니다. 가격 언급이나 촬영도 안 된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곳들의 휴대전화 시세표가 온라인에 매일 올라옵니다. 공짜폰은 물론 택시비라며 현금까지 더 쥐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있습니다. 이런 저가 영업점에 판매를 맡겨놓고 개통은 정식 대리점이 합니다. 대리점하고는 뭐가 틀려요? 대리점이랑 그 추가 지원금이 나오니까 대리점에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통신사에서 수고비를 받습니다. 이 수고비를 저가 영업점에 나눠주면 그걸로 소비자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식 대리점은 얼마에 팔까? 노트 그냥 일반 20모델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네. 2만 원으로 완전 모델 24개월 할부 무이자인가요? 이제 수수료 높아요. 보조금을 최대로 받아도 80만 원은 넘게 줘야 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초기와 달리 2017년 10월부터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을 해줘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보조금을 올려도 수조 원이 필요한 만큼 대리점에 수고비를 더 주는 걸 택한 걸로 보입니다. 싸게 사는 사람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불공정의 첫 번째 문제이고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다기보다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정부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을 준 통신사들에게 과징금 933억 원을 매겼습니다. 통신사가 대리점 수고비라고 주장하는 돈도 결국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45%나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불법 보조금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지금 단통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당은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신사와 삼성 같은 휴대전화 제조기업의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식 보조금은 안 오르고 불법 영업만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투명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5년 동안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누구나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기종도 어디서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33만 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액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한숨 돌렸습니다. 최신 기종이 나올 때마다 불법 보조금이 돌긴 했지만 전체 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조금 경쟁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 원을 넘겼는데 단통법 시행 뒤인 2015년부터는 7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배가 넘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기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급형 단말기를 여러 종류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주는 매장 정보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을 문의했습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 그냥 기획값에서 빼드리는 거예요.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 정한 기준의 10배 수준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측에서 전화 오시면 25만 원을 누가 선납을 잡았냐고 여쭤볼 거예요. 고객님이 내신 걸로 돼야 돼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통법은 모두가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누리자는 취지로 1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통신비가 체감할 만큼 내리지 않은 데다 불법 보조금까지 성행하면서 결국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추가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 일정 기간 약정하면 통신비 일부를 깎아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 보조금을 지급해도 가입자는 늘지 않는다며 결국 과거로 돌아가 소수만 혜택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